이번 시간에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재는 357페이지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의미가 기반 시설이 있고 기반 시설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죠. 교재 357페이지 네이버 2번에 기반 시설 종류가 나와 있죠. 교통시설로 도로, 철도, 뭐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공간시설로 광장, 공원, 녹지 등등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이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된 기반시설을 따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목차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제목으로 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시설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기반시설 종류는 뭐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기반시설이구나 이렇게 눈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감만 잡아 두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358페이지 2절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그래서 네모 1번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도 계속 도시군 관리 결정하듯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반시설이 지상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수중에도 있고 수상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죠. 근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의 종류를 정해야 되죠.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이 시설이 시설의 종류가 도로인지 철도인지 항만인지 공항인지 시설 종류부터 정하겠죠. 근데 뭐 도로라는 시설, 그다음에 시설의 명칭을 정하겠죠. 시설의 명칭이 뭐 1번 도로, 그다음에 그 위치 어느 위치로, 그다음에 규모가 몇 차선인지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시설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먼저 이렇게 그리겠죠. 그리고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이 이거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노선이 여러 개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도로뿐만 아니라 뭐 공원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등등 필요한 시설들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시설의 종류, 각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시설들의 명칭을 정하고 위치, 규모를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정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린 그림을 똑같이 계획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도면에다 모든 내용을 포함을 못하니까 이런 내용으로 서류를 다시 만들죠. 이렇게 만든 서류들을 조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합해서 도시군관리계획 도서가 되는 거고 계획 설명서를 포함해서 이 서류를 만드는 것 그걸 입안이라고 하죠. 그 입안을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예외로 국토부, 도지사가 입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안할 때 절차는 당연히 조사부터 해야 되죠. 교통량이 어느 쪽에 많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의회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기반시설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의회견도 같이 듣죠. 그리고 입안했으면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하는 사람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의 결정은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시장 군수도 결정했고 지구 단위 외의 사항은 시장 군수가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거는 결정을 도지사가, 그리고 국토부가 입안한 거는 국토부가, 도의사가 입안한 거는 도의사가 각 결정을 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죠. 그리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 절차는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실에서 이렇게 미리 결정하고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뭐 용도적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내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미리 계획으로 결정하라 이 원칙을 정해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시설 결정 관련된 자세한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이제 개별법이 다 있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법, 철도는 철도법, 수도는 수도법, 또 하수도는 하수도법, 뭐 다 개별법들이 있죠. 개별법에 의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개법에서는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 결정 절차 이거를 다 밟아서 위치를 정해야 된다라는 걸 정해둔 거예요. 근데 시설 중에는 이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죠. 그래서 그 네모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계획 결정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있다라는 건데 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의회의견, 협의심의 이걸 다 밟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리 작은 것도 몇 개월 걸리고 보통 뭐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몇 년씩 걸립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계획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썼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는 위치만 정해진 거예요. 현재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자리에 도로가 이 자리에 설치될 거다. 이렇게 위치만 정한 겁니다. 근데 시설 중에는 예컨대 뭐 공공도서관 조그만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도서관을 이 자리에 둘 것인지 이쪽 자리에 도서관을 둘 건지 이거를 이제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기획을 결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도서관이 이 자리에 있거나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뭐 비용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걸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필요한 데 설치하고 뭐 다른 자리 필요하면 거기서 또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이 계획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적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예배를 둔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설들, 뭐 시정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뭐 공공청사라든지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시설들은 뭐 어디 있든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시설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도로를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죠. 학교를 아무데나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중요한 시설들은 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설들은 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그 아무데나 있어서 안 되는 시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시설들 있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학교 같은 건 꼭 있어야 되고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건 우리 동네 함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미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위치를 정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뭐 도서관 같은 거는 뭐 어디 있든 관계없으니까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 원칙을 이해해 두시면 돼요. 원칙 계획 결정을 하되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설들은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보면 시설의 관리 설치에 관해서도 원칙만 정했듯이 관리에 관해서도 다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만 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다른 법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뭐 대통령령, 조례를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냥 기본 원칙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중에는 광역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광역시설은 여러 지역에 관련되는 시설. 즉, 그 특별시, 광역시, 시군별로 계획이 정해지는 건데 광역시설은 그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거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 공동으로 관련되는 시설 이런 걸 이제 광역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재 보면 그 3절의 네모 1번에 보시면 광역시설의 의의가 나오죠.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뭐 이런 시설들 말하죠. 동그라미 2번에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예컨대 뭐 팔당댐에서 취수를 하죠. 그 취수와 관련된 시설을 한 지역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반이 다 이용을 하죠. 뭐 그런 시설들을 광역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역 시설도 기반 시설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 설치 관리는 일반적인 기반 시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모 2번에
광역시설 설치 관리와 관련해서 가로 1번 원칙에 보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43조 규정에 따른다. 즉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즉 설치할 때는 도시군 결정을 해야 되고 관리는 국가 관리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 게 원칙이고, 다만 광역시설이라서 특례를 두고 있죠. 359페이지 그 가로 2번 3번에 특례가 나오죠.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시설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둘 이상 지역 관련되니까 조례로 정할 수가 없고 협의회 또는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 이런 특례를 둔 거고, 또 가로 3번에 보면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원래 국가가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법인에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고속도로만 설치하고 관리하죠. 그와 같은 법인에게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맡길 수가 있다. 이런 특례를 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해서는 법으로 자세히 정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결정하라 이런 원칙만 정해 둔 겁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토교법에서 정리할 사항은 계획 결정을 통해서 그 위치 규모를 정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게 결정됐을 때 사업을 통해서 그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된 시설을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 내용으로 연결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거는 뒤쪽에 나와 있죠. 교재 366페이지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시설을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에 관한 걸 정리를 하죠. 자, 그 체계를 정리하면서 사업의 기본 흐름을 정리했었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거나 사업할 때는 어디서 사업하느냐 이걸 정하죠. 그다음에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시기를 정하고, 그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이 다 끝나면 잘 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업이나 다 요 과정으로 이렇게 사업이 쭉 진행이 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가 이미 이렇게 정해졌죠. 이렇게 정한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을 통해서 정한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시설의 종류, 도로냐 철도냐 항만이냐 종류 정했고, 시설의 명칭을 정했고, 위치가 어디고 규모가 얼마냐 요거를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정한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설의 종류, 그리고 명칭, 그리고 위치와 규모를 먼저 결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결정한 사람이 있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결정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특광시군 국토부에서는 입안을 했고,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할 일은 언제 할 거냐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정한다는 거는 구체적인 사업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된 시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이거를 시기를 나누는 거예요. 단계를 나누는데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 4단계 이런 건 없어요. 1단계, 2단계로만 나누는데, 1단계는 3년 안에 하는 사업은 1단계로, 3년 후에 하는 사업은 그냥 2단계로 정하는 겁니다. 2단계라는 거는 3년 후에 하겠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죠.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적어도 3년 안에는 못한다 이런 의미로 2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중에 좀 급한 거, 당장 필요한 거는 1단계로, 당장 급한 게 아닌 거는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도 그 급한 거는 1단계로, 당장 할 필요가 없는 거는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시기를 정하는 것. 그게 이제 단계를 나눠서 계획으로 만듭니다.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인 것이죠.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수입하느냐 시기가 있을 거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을 거고, 계획에 내용이 있겠죠. 근데 계획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죠. 그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 계획인데, 1단계라는 거는 3년 안에 하는 거는 1단계로, 그다음에 3년 후에 하는 거는 2단계로 나누기 위해서 이 계획을 정한 거죠.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이 계획 수립하는 사람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국토개법에서는 계획을 위반한 사람이냐 결정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잘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의 수립권자, 뭐 지정권자 이런 거를 요 두 개 틀로 다 정리가 되는데, 저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회사에서 담당자가 기한을 하고 결정은 위에 있는 사장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 했죠. 그래서 시군에서 위반을 하고 위에 있는 도의사가 결정하는 이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기한을 하고 사장이 결정했어요.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거는 그 담당했던 그 기한을 했던 그 담당자가 집행을 하게 되죠. 사장이 결정했다고 뭐 사장이 계약도 하고 사장이 뭐 그 직접 뭐 자금도 집행하고 뭐 이런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한했던 담당자가 하는 것이고 사장은 결정만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반을 하고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거는 위반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틀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 틀대로 적용해서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국토부, 시도자, 대도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 결정된 사항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니까 위반했던 사람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틀만 이해하시면 위반한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를 저절로 아는 거죠.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어차피 그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반권자를 기억하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가 원칙은 특광시군이, 그다음에 예외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하겠다라는 거를 바로 연결해서 이거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틀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은 특광시군이,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가 수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립 시기는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2단계 나누는 게 3년을 기준으로 하죠. 3년 안에 하느냐, 3년 후에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적어도 3년보다 빠르게 해야 되죠. 시설을 결정해놓고 5년 있다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로 정할 게 없죠. 그 3년 지나버리면 다 2단계가 돼버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3년보다는 빠르게 수립해야 되니까 3년보다 빠른 2년 안에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립할 때 절차는 그 3년 안에 하느냐 3년 후에 하느냐 이것만 정하는 거니까 절차가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관계기관과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죠. 무슨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시기가 3년이냐 3년 아니냐 후냐 이거 정하는 거니까 뭐 심각하게 논의할 정도 없어요. 그래서 뭐 주민의견 들을 필요도 없고 의회견도 필요 없고 그냥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공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교재로 잠깐 확인하죠. 366페이지에 그 1절에 단계별 집행계획 네모 1번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동그라미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수립하는 사람이 위반한 사람과 같죠. 특광시군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수립 시기는 2년 안에 수립을 하죠. 제한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에는 제한조달계획, 보상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시기를 나누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뭐 나눠서 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제한조달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 재원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보상비죠. 보통 뭐 고속도로 설치하고 도로 설치하고 하다 보면 토지 보상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보상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위반했을 때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도 국토부 장관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모 2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는 거죠. 그 공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모 3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되 3년 안에 시행하는 것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2단계에 포함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한 시기가 되면 이제 사업 시행할 사람부터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업은 각각이 개별 사업들이에요. 이 시설 중에 1번 도로 설치하는 사업, 2번 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다 별개로 있는 겁니다. 각 사업별로 시행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사업의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자도 따로 외울 게 아니라 둘 중에 찾으면 됩니다. 입안한 사람이 사업을 하느냐, 결정한 사람이 사업을 하느냐 찾으면 되는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결정된 계획에 집행에 관한 사항인지만 구분하면 입안한 사람인지 결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이미 계획 결정은 끝났고 결정된 계획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집행은 입안한 사람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입안권자가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예외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니까 사업시행자도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규정이 없을 때는 특광시군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업을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상수도 하수도가 됐든 기본적으로 이 특광시군이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할 때가 있고 도의사가 사업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시행자들을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그냥 각 기관의 장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좀 그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행정 주체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밖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은 각 기관의 장들에게만 있어요. 각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런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반면에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이라도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행정청이 해야 되는 사업이죠. 도로 놓고 공원 놓는 사업이라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서로 사업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해야 되고 각 이렇게 특광시군이 국토부도의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요건만 맞으면 행정청 아닌 자 중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뭐 고속도로도 놓고 뭐 터널도 놓고 다리도 놓고 하죠. 근데 그런 사업들은 특징이 다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그걸 통행료를 통해서 수익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민간이 돈이 된다 싶으면 지정을 받아서 사업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원칙은 행정청인 시행자로서 특광시군, 예외로 국토부도의사가 있고 비행정청도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재를 잠깐 확인하면 367페이지 2절에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 네모 1번에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가로 2번에 예외로 국가기획과 관련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부가, 그다음에 광역도시기획과 관련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도의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네모 2번에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또 있죠. 행정청인 시행자 외의자도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구체적 사항부터 정해야 되죠. 그 구체적인 사항이 사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 했죠. 이 틀을 보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정하는데 실시 계획을 작성을 누군가 해야 되죠. 이 실시 계획의 작성은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을 해야 되죠. 시행자를 정한 이유는 시행자가 사업을 책임지고 하라 이렇게 정한 거니까 정해진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설계 도면도 만들고 작은 계획도 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자가 정합니다. 여기서 시행자라는 건 특별시장이 될 수도 있고 광역시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일 수도 있고 군수일 수도 있고 행정청 아닌 자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시행자로 정해져서 그 시행자가 이렇게 실시 계획을 만든 건데 실시 계획을 만들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에 맞아야 되죠.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은 도로인데 사업을 할 때는 거기다 철도를 놓는 계획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공원을 계획으로 결정했는데 사업을 할 때는 실시 계획으로 광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실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맞아야 돼요. 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었는데 실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맞는가를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할 사람은 뻔한 거죠. 계획을 결정한 사람,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가 계획을 결정했죠. 이 결정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데 그 인가권자는 계획을 결정한 사람,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한테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사업에서도 틀은 항상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어디서 할 건지를 정하는 계획. 그 계획을 정한 사람이 이 인가권자다라고 틀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계획이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 수립한 사람이 지정권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틀만 알면 인가를 누가 하는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그 국토부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받는 거죠. 36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3절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2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을 정하고 이제 계획이 다 정해졌으니까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 되죠. 근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 땅 사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공익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이니까 그 시행자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법에서 이거를 시행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거고 그 목록만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시행자가 가져요.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니까 한 번에 못하면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서류 확인할 일이 굉장히 많죠. 서류 열람해야 되는데 이거를 돈 내고 봐라 이러면 안 되니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또 권한을 줍니다. 뭐 등기부도 떼보고 지적도도 확인하고 이런 거를 돈 내고 할 수는 없고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이 이해관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송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원래는 다 송달이 돼야 되는데 주소를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되니까 공시를 해버립니다. 공시만 하면 송달된 걸로 간주가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컨대 해외 한 2년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오니까 그냥 토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서류 송달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송달을 못 받았고 그래서 신문에다 공시를 해버리고 송달된 걸로 간주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수용 절차가 진행이 돼서 토지가 수용되고 토지는 그냥 내게 아니고 보상비는 공탁이 돼 있고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공유송달은 사전에 승인받고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승인을 누구한테 받을지도 뻔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행자가 사업하다가 인가받고 확인받을 일들은 원래 계획 결정한 사람 거기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국토부 시도지사 대도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유송달도 하고 그다음에 시행자는 수용도 해야죠. 수용이라는 거는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건데 원래 이제 취득할 때는 협의 취득을 해야 되죠. 서로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일부 소유자가 안 팔고 막 버틸 때 그걸 빼고 사업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라도 취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용에 관한 권한도 인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하면서 필요할 때는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 공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처분 제한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거 뭐 뻔한 얘기죠. 도로 부지인데 아파트 부지로 판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법에다 써놓은 이유는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효력은 무효다.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실수로 잘못 팔았더라도 무효다. 이런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수용도 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하고 필요하면 공유송달도 하고 서류도 확인하면서 이제 공사를 쭉 시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이 다 끝나고 나면 실시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검사가 준공 검사죠.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이것도 틀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중공검사라는 거는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됐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시 계획을 확인했던 사람, 즉 실시 계획 인가를 했던 사람이 그 중공검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실시 계획 인가는 도시공사를 결정한 국토부 시도지사 대도시가 한 거고 따라서 중공검사도 같은 사람이 중공검사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국토부 시도지사 대도시가 중공검사 건자가 돼야 되는데 다음 법을 정하면서 국토부를 뺐습니다. 국토부가 빠지니까 결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중공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가 빠진 이유는 실시계획은 그냥 서류 확인해서 그 인가를 해주면 끝나는 건데 중공검사라는 거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거니까 뭐 국토부 장관이 그런 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법을 정하면서 그냥 국토부를 뺀 겁니다. 근데 틀로 보면 계획 결정안 요 사람들이 검사권자다라고 틀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다 끝났으면 공사 만료에 공고를 하면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시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결정된 시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으로 진행되느냐. 이게 이제 시설과 관련된 기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조금 추가할 내용들은 뭐 수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설을 결정만 해놓고 사업을 시행 안 할 때 관련되는 법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좀 추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시설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나 이걸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획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관한 건 사업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나머지 계획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거는 사업을 위해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 다르죠. 그 집행 수단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